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는 X 막대 그래프와 길이가 같은 그래프는 어떤 거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A요? B요? C요? 이거 물어보는 자체가 우습죠, 그죠? 예, 물어보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물어보는 자체가 오히려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같으면은 아니 선생님 그걸 문제라고 내서요? 당연히 B지, 그죠? 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집단을 만들어 놓으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네. 아니 X와 같은 건 B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10명을 실험자를 앉혀놓습니다. 10명을 실험을 앉혀놓는데 사실은 이 피실험자 10명이 다 피실험자가 아니고 9명은 다 미리 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분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3명은 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짠 거예요. 한 사람만 진짜 실험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의자에는 정말 순수하게 실험 대상자가 앉습니다. 파란색 의자는. 나머지 검은색 의자 9명은 미리 이제 이 실험을 주도한 사람과 이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 입을 맞춰요? 요 X라는 그래프와 길이가 같은 그래프는 어떤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C라고 대답하기로. 일당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일당 받고 무조건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아주 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연습까지 합니다. 연습까지.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사람이 저 파란색 의자에 앉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옆에서부터. 자, 저 X와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그래프입니까? 당연하다는 뜻이 예, C입니다. 옆에 사람도 C입니다. 여기도 C입니다. 한 5번째 넘어가면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피실험자가. 이상하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저기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이상하다. 이제 8번째, 9번째까지 오면 이제 그때 또 막 고민을 합니다. 나도 C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얘 B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 피실험자는? 놀랍게도 10명 중에 6, 7명이 C, 짧은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서너 명은 그냥 B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죠. 정답을. 8명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지만 6, 7명은 C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집단의 동조가 돼버려요. 동조가. 내가 다른 대답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집단 동조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됐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에 똑같이 이렇게 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도 집단에 소속이 되면 진실이 되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아주 잘 빠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우주인이 우리를 창조했다 뭐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신도가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거기 신도예요. 네, 그 안드로메다 우주인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주 진지하게 믿습니다. 진지하게 믿어요. 그 외계인과 통신도 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은 이 뇌에서 반응을 하는데요. 이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은요,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부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 사회적 고통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에서 오는데 내가 어떤 집단에서 열애가 됐을 때, 요즘 말로 왕따라 그러죠. 네, 왕따가 됐을 때 사회적 고통이 옵니다. 또 내가 서열에서 서열이 박탈됐을 때
그때 사회적 고통이 옵니다. 또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낼 때 나 혼자 다른 의견을 내야 될 때, 아까 파라는 의자에 앉은 사람의 경우죠.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마음이 아마 그런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 진리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되나? 이게 바로 사회적 고통의 출발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회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뇌에서 거의 비슷한 부위에서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한 집단에서 열애되거나 한 집단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눈총을 받는 것은 과거에 우리 번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도 빠르게 달리지 못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시속 30km, 40km 보통으로 달리고 치타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도 달립니다. 우리 인간은 10km, 20km 달리기도 벅찹니다, 사실은. 힘도 무진장 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보다도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이빨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발톱, 손톱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다른 동물을 다 누르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높은 지능이 있었는데 그 지능을 만든 게 바로 우리의 집단입니다. 높은 지능이 없었다면 이 집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집단의 크기가 다릅니다. 덤바 서클이라고 합니다. 덤바 서클. 인간은 이 덤바 서클이 약 150명 정도가 됩니다. 즉 옛날 석기시대 때, 부족시대 때는 인간은 약 한 150명 정도가 모여 살았어요. 이 150명, 100명, 150명 되는 인원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호랑이도 이길 수 있고 늑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의 경우에, 침팬지의 경우에는 이 서클 크기가 3, 40마리를 못 넘어요. 왜 그러냐? 이 뇌의 용적 때문에, 뇌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여 살 수 있을 때만 인간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리더십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차드 도키슨 씨가 이야기한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기계이다. 인간도 유전자 번식을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지난번 시간에 서열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바로 집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 이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우리의 번식에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바로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유리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램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목적으로 프로그램 되었어요? 이렇게 고통을 주도록. 그러니까 8명이 9명이 그 짧은 게 답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다른 답을 낼 때 나한테 무슨 고통이 와요. 마음이 불편해. 야, 이거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성은 자꾸만 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불편해. 결국엔 10명 중에 6, 7명이 C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동료 심리입니다.